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네, 선생님, 저번에 저번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미국에서, 아이는 죽었고, 동반 자살을 시도했는데, 아이는 죽었고, 부모는 살아남아서, 굉장히 엄하게 미국에서 처벌한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때 문득 든 의문이, 그리고 오늘 지금 여쭤보려고 생각한 게, 그럼 미국에서는 이런 예전에 말했던 동반 자살, 자녀 살해 후 자살, 뭐 이런 현상이 우리보다 좀 덜한가요? 덜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뭐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문화적으로. 네. 덜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내가 그렇습니까? 레지던트 할 때, 제일 의문스럽게 이제 읽은 아티클은 뭐냐면, 네. 정신과 잡지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게 저널에. 제일 흔하게 나오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네네. 뭐냐면, 양로원에 있는 노인을 학대하는 거. 네. 그 노인이 갖고 있는 돈을 속여서 가져가는 거. 뭐 이런 게 제일 많고, 네네. 그 다음에 뭐 가정폭력, 아동 폭력. 학대. 네. 근데 내가 이제 놀란 거는 아동폭력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로 해요. 요즘 좀 심하게 하긴 하는데, 네네. 옛날 같으면 그냥 매를 때린다든지, 그죠? 네네. 그런 정도인데, 요새는 뭐 살해까지 하니까. 네. 근데 그때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는, 애를 말이지, 그 아버지가 손에 이래 들고 벽에다가 집어던져. 어휴. 아이를. 알을. 그게 애가 이제 벽에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이라든지 네네네. 뇌출혈 이런 걸로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그렇지만은 말이지, 애를 잘못했으면 뭐 매를 들고 좀 하든지 네. 이래야지. 그 겨우 이제 기는 그런 네네. 애를, 말도 못하는 말도 애를. 못하는 애를 네네. 그 들고. 덩치 큰 사람이 말이지, 손으로 번쩍 들어가 벽에다가 집어 던진다. 네네. 이런 레포트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참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미국이 우리보다 적다는 것은 지금은 좀 적을는지 모르겠어요. 네, 전체적으로 네, 보면. 네. 왜 그러냐면 일찍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따르는 이제 법률적인, 도덕적인 여러 가지 제어가 많아진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제어가 이제 시작된 거거든, 네. 법률적으로. 그러나 미국이 그때 이제 그런 사람을 처벌하는 거하고 요새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처벌하는 거하고 내가 비교해 보면 네. 우리나라는 이건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 처벌의 확실한 강도가. 네. 뭐 형량은 내가 모르겠는데 내 느낌이 말이죠. 네. 거기는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 그때도 내가 놀란 게 뭐 20년, 30년 징역 뭐 이런다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사회로 가자면 그런 법률적인 사람들, 저게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연구하시겠지만은 네. 이런 사회 정서를 이제 생각해가지고 차차 그런 일이 좀 적도록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으로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좀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평생 지라는 게 아니라 그 일정 부분 자기 혼자 서서 자기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책임지고 내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 이제 그런 게 높은 수준의 그 자녀 관계일 거고.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을 이제 저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법률로서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도덕적인 것하고 이 법률적인 거하고 두 개를 생각해야 되는데, 도덕적인 것은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학대했다고.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좋지 않는 행동으로 왕따를 당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수준이고,
법률적인 거는 우리가 정해진 대로 처벌하고 응징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가는 이 많은 고통을 받겠구나. 네네. 그러면 그런 게 불쑥 일어나더라도 자제하는 능력이 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런 행동을 해서 내가 무기징역 받고 형무소에 들어앉았느니 네. 그런 짓을 참고 다른 행동으로 해서 그런 고통도 안 받고 자녀도 좀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반면교울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법률적으로는 네네. 좀 강한 처벌이랄까? 처벌이라기보다는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량을 좀 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형량을 보고 우리 보통 서민들이 아이쿠야 저런 일은 저렇게 무겁게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느껴서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런 마음 아예 가지지 마라. 저번에 30년 받은 거 못 봤냐. 뭐 이런 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형량이 좀 엄하게 처벌하는 특히 이런 것은 미국은 굉장히 중하다 그랬는데 뭐 법률 용어로 하면 가중 처벌되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선생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법은 하한선이고 도덕은 상한선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상한선에 있어서 사람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지. 사람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니까 그런다를 떠나서 부모니까 그런다. 과연 부모에게 자녀는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전 시간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진강에 뛰어든 엄마처럼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이 아이는 분리되지 않고 내가 없이 이 아이는 비참해지고 혹은 죽음에 가깝게 된다. 이런 생각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 착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게 네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사람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아까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사람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번 더 풀어주신다면 그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일까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말을 하자면 동물하고 비교를 했어요. 네, 그러네요. 사람과 동물, 뭐 식물 이렇게.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동물이지만은 지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발전되어 온 거고. 동물은 그런 지적인 능력이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니까 그냥 동물 같은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다른가? 동물은 본능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 이외에 문화적인 행동도 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행동. 그러니까 문화적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법이 생기는 거고. 사람 같으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상적인 목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또 도덕이 생기고 윤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리, 도덕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윤리, 도덕적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도 세계가 평화롭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는 또 어렵다 그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왜 그러냐면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을 갖고 있거든. 그 본능을 갖고 있다면 다른 짐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단지 다른 것은 그 본능을 잘못된 거는 제어하고 좀 좋은 거는 사람이라면 뭐 저 정도는 해야지 하는 이 이제 윤리 도덕적인 게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약하면은 그저 법으로만 다스려 가지고는 이게 될 거는 아니죠. 아니지만은 그래도 법이 엄하면은 그런 고통을 받기보다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잖아요. 요새 텔레비에 나오는 거 그거 보세요. 물론 뭐 종족적인 그런 감정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공권력이 여간 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권력보다 범인의 힘이 더 센 게 많아요.
네. 나는 그건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돼. 단호할 땐 단호해야 된다는. 공권력에 대해서는 잘못한 사람은 무조건 복종을 해야 돼. 네, 네. 아, 사람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제 선생님께 풀이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 도덕, 윤리, 그 중에 저는 이렇게 선생님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게, 이전에 저희가 반야신경이 적힌 부채도 받아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그 반야신경이 대표적 경전인 이 불가에서는 8정도 중에 정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있어야 될 그대로 바라보는, 그 정견이 중요한 이유는 그게 첫 단추거든. 그러네요. 네네. 뭐든지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두 번째 단추부터는 다 잘못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견을 제일 앞에 둔 이유가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네. 봐야. 바로 보면 그 다음에 태어나는 게 뭐예요? 바른 생각이 태어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편견 없이 사물을 아니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 배우는 정견은 자식은 내가 아니고 나는 자식이 아니다. 그도 그의 삶이 있는 것이고 그러지. 나도 나의 삶이 있는 것이다. 엄연히 분리된 독특한 인권이다. 라는 생각이 정견이다. 라는 말씀을 정리를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아주 어릴 때는 내가 젖을 먹이지 않으면 얘는 생존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런 절대적 그럴 때는 내 일부예요. 네네. 내 일부인데 차차 커가면서 내가 없더라도 얘가 독립적으로 지 혼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라. 네. 그러니까 그 분리가 오래도록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대하는 데도 있지만은 요즘 우리 그 사회에서 그 보면 이제 나이 뭐 40, 50 뭐 이래 돼도 말이죠. 부모에게 의지하고 독립 그렇죠. 안 하는 네네네.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부모도 안 낳아주지만은 자식도 떠나야 될 자식도 네네. 떠나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네네. 분리되지 않고 같이 있으면서 덕보는 게 더 네. 많거든. 그러려면 그 독립적인 그걸 영위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선생님께 배우게 되는 것은 건강한 분리라는 게 정견이다 그럼. 하는 가르침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생명은 누구도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좌지우지할 수 없다. 나의 생명일지라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나에게 없다. 라는 정견을 가지게 됩니다. 역시 건강한 분리 오늘의 키워드로 생각하면서 오늘 너랑 나랑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랑 나랑의 이서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